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과제는 어떻게 보면은 재미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적개심만 부르는 그런 제목이 돼가지고서 주저했는데, 그렇다고 무슨 역사에서 배우자 하는 이런 진부한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옆에 나라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의 한국에 대한 그 현재 그 혐한 사상이 굉장히 지금 팽배하게 있는데, 제가 일본 어떤 그 평론가의 말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옆에 나라를 창탈해서 얻은 게 뭐냐? 골수에 사무치는 원한과 씻을 수 없는 혐오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일본 사람들의 양심에 큰 흠집을 주는 그런 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일본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정확한 것을 아는 것도 좋지 않다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한 것이 일본의 메이지 이싱. 그래 오늘은요 그 메이지 이싱이라고 명시 이싱이라고 안 하고 메이지 이싱이라고 일본 발음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덕천 가강이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다. 이렇게 제가 일본 발음을 써가지고서 제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작할 것은 1953년 6월 3일 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동경완 애동왕에 이사간 배가 4척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배가 겁니다. 연기가 나고 마늘이 움직이는 이런 배가 4개가 들어왔어요. 배가 선체가 꺼먹고 연기가 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구로분해 흑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블랙십. 놀래가지고서는 어떤 사람은 또 도망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라가에 와가지고서 구경을 했어. 이러한 이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개국의 서곡 시작인데, 개국의 서곡을 포송으로 시작했어요. 포송으로 들어오면서 매슈 리쥐가 아니라 페럴이라고 하는 제독이 이끄는 동양 함대를 끌고 들어왔는데, 그때 미국에서 올 때 벌써 미국에서는 한 몇 년 동안을 갖다가 일본을 개혁시켰다 하는 기억을 갖고 일본 역사, 일본의 그 권력 구조를 전부 공부해가지고 왔습니다. 동시에 일본도 그 몇 년 전에 표리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도쿠가와 마쿠후, 동경에 있는 에도에 있는 도쿠가와 마쿠후는 무슨 뭔지 할지 몰라가지고 아무 조치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배가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개국의 서곡을 갖다가 포송, 그 간샤트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리가 들어올 때 생각해보자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무사들이 지배하는 나라다. 그러나 굉장히 오래 평화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아주 이완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을 협박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가지고서는 대포를 막 쐈습니다. 공포도 쐈는데 자기들 뭐라고 했더니 이게 예포다. 이건 난사로서 예포를 쐈다고 했는데 그 소리 너무 커가지고서 일본 전체가 그냥 야단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 도망가고 많은 사람들이 어쩔 줄 몰랐는데, 그때 제가 하나 소개할 게 있는데, 우선 요걸 해야겠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 관심이 있는 장소는 여기 규슈, 여기에 이런 가고시마, 저 사스망이라는 항이 있었고, 여기 조슈라고 하는 항이 있었고, 여기 시코쿠의 남쪽에 있는 토사항,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교토, 요코하마 여기에 돌아보고, 그다음 에도, 요 외에는 미토항, 요 네 군데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 중요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해주세요. 이것이 구로군의 재생한 그림인데, 일본 사람이 이걸 보고, 이 구로군에는요, 이 기관이 있지만, 동시에 범선을 합친 거였습니다. 그래서, 범선은 큰 새해에서는 바람으로 가고, 어떤 조그마한 항구에 돌아서는 전기를 갖다가 좀 이겨가지고서는 외tun이 돌아가지고서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선과 과거 선의 종합이었었는데요. 이것이 페리의 초상이고, 이것이 밑에 있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그린 그림인데, 얼마나 미국에서 이렇게 나와야겠습니까? 아주 만화를 그렸는데 이렇게 아주 미흡게 그렸습니다. 제 위에 제가 생류라고 하이쿠의 변형을 갖다가 하나 적어놨는데, 그걸 소개해드리죠. 일본말로 변 선생님은 아시겠지만은, 타이게노 남녀 삼아서 조기생 탓다시하니 이런 거 내보내서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태평에 잠을 갖다 깨는 조기생. 조기생은 일본의 고급 티입니다. 차입니다. 그 조기생. 탓다시하니 겨울 넉잔으로 여름을 내면 밤도 못 잔다. 그러니까 그 좋은 티를 마시고서 잠도 안 온다는 이런 얘기인데 무슨 말인고 하니, 조기생이 전기선하고 똑같은 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전기선하고 조기생을 합쳐가지고서는 이런 희화적인 노래당 이러는데, 탓다 시하이데, 시하이는 넉잔이라는 말이지만 또 사초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태평에 잠을 깨는 전기선, 겨우 사촉으로 밤잠도 못 자고 하는 이러한 생류라고 하는 하이쿠에 변형될 것을 갖다가 누가 해가지고 이게 막 방을 붙여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그 어려울 때 일본 사람들의 어떤 해학 정신, 여기에 굉장히 흥미있게 이걸 갖다 소개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이 이게 상륙하는 얘기인데,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이 만약을 거절했지만 너무나 이제 미국 측에서 요청하니까 상륙을 해가지고서는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미국 측에서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계급이 얕은 사모네가 오는 것을 거절하고서 자기들은 그 지방의 최고의 행정관을 만나겠다 해가지고서는 여기가 결국은 그 지방의 우라가에 있는 무교, 관청의 최고 책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가져온 휠모어, 대통령 13대 미국 13대 대통령의 휠모어 대통령의 국소를 갖다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에도에 보냈는데, 그리고 떠났어요. 그때 얘기는 뭐냐면은, 당장은 지금 쇼궁이, 에도에 있는 쇼궁이 아파가지고 답을 못하겠다, 1년 후에 답을 하겠다, 이런 답을 받고 보냈는데, 그때 13대 일본 도쿠가와 쇼궁이 누구냐면은 도쿠가와 이에서다인데, 이 사람 몸이 정말 약해가지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아팠냐는 거 하니, 도쿠가와 이에서다는 정실이 가고시마에서 온 아스힘이라는 여자였었는데, 정략 결혼하는 여자인데, 이에서다가 죽었을 때 사는 이야기를 뭐냐 하면은, 아스힘에는 아마 처녀로 과거됐다, 이런 생각을 말할 정도로 처공이 약해가지고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1년 후에 온다는 다음에 1년 후에 온다는 페리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1854년에 다시 왔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때 러시아 함대가, 푸차친이라는 제독이 이끄는 러시아 함대가 나가사키에 와가지고 일본하고 교섭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서 빨리 돌아와가지고서는 다시 우라가에 와가지고서는 교섭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대포를 쏘고서 하니까 일본에서 응해가지고서는 고담도 됐어요. 오담. 네, 이것이 다음에 왔을 때 미군이 상륙하는 이것 얼마나 멋있게 그렸는지요. 그리고
이때 페리가 간용해가지고서는 조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최초의 미일 조약인데 왜 미국이 일본의 개국을 원했느냐? 이때요 미국은 태평양에서 포경 고래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고래를 왜 잡느냐? 고래가 그때는 고래 고기 짜가지고서는 기름이 나오는데 경우에 나오는데 그 경유가 그때 한참 산업혁명이 생겨가지고서는 기계 돌릴 때 유난히 없었습니다. 아주 귀중한 좋은 해설이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보스턴 태평양에서 잡다가 다 잡고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남미를 통해 가지고서는 태평양으로 와가지고 태평양 북쪽에서 미국의 포경선이 많이 포경을 했는데 요때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 허만 멜빈의 모비딕이 1851년 다시 말하면 이 페리가 오기 2년 전에 그 책이 나갈 정도로 태평양에서의 그 포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본이 미국이 왜 일본을 갖다가 개항을 원했느냐? 그때 겨우 이제 미국은 소위 매니페스토 데스티니 소방으로 가는 그 꿈을 갖다 이뤄가면서 이제 태평양까지 왔는데 그 온 다음에는 태평양 함대가 영국이나 다른 다른 해양 국가들과 겨루어 가지고서는 이 도양에서 시장을 개척하고 싶은데 개척하려니까 중국이 제일 큰 시장인데 중국의 시장을 갖다가 개척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와야 되겠다. 일본 중간 한번 필요하다는 게 해가지고서는 일본을 갖다 개항하기로 하고 또 하나의 이유는 포경선이 많은데 포경선이 난파되거나 혹은 식량이 모자라고 할 때는 일본에 가서 포경선을 갖다 도와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일본을 개항시켰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온 것입니다. 근데 일본의 대응은 뭐냐? 그때 일본은 완전히 쇠국. 250년 동안 나라가 꼭 막고서는 나가지 못하게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때 일본 사람이 혹시 어부가 밖에 나가서 잡혀가지고서는 일본 돌아오면 사양을 했습니다. 사양을 하고 나가면 사양을 하고 그 정도로 쇠국이 엄했거든요. 그런데 요때 한 사람의 존 만지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일본 어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배가 어선이 파산돼 가지고서는 어떤 미국의 배에서 복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공부도 하고 영어 잘 공부해가지고서는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존 만지로입니다. 그 사람만은 일본 받아들였는데 왜 받아들여려고 하니 미국하고의 교섭을 앞으로 해야 되겠는데 그런 미국을 아는 사람이 필요해가지고서는 유일하게 쇠국을 갖다가 위반한 만지로를 갖다가 사양 안 시키고 쓰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어째서 일본을 쇠국을 했느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1630년대에 3대 쇼군 이에미스가 소구할 때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천주를 굉장히 와서 성공적으로 포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이 따라다가 느껴가지고서는 책을 했습니다. 가지고서는 완전히 엄청난 종교 탄압을 해가지고서는 이 천주교 교인들을 다 죽이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것이 아마쿠사노 라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적인 싸움이 벌어져가지고는 약 38,000명의 구주에 사는
천주교 신자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완전히 어린 나이가 다 포함돼가지고서는 학살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서는 쇄국을 선포해가지고서는 나라가 완전히 갇힌 겁니다. 제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시간이 모자라겠네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딱 막아는 쇄국을 했는데 세 나라가 예외입니다. 우선 조선은 외관이랑 있어가지고 조선하고는 이 교육하고 통상을 하고 청나라하고도 명나라와 청나라하고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이 한나라 홀랜드하고는 교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홀랜드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신조다. 개신교 사람 때문에 절대로 선교 안 한다는 약속을 받고서는 그 홀랜드하고는 이제 교섭을 했는데 아까 요거 그 전에 갔어요. 네, 여기 데시마 나가사키에 있는 조그마한 내립집이다. 이 섬은 이 땅을 내립해가지고 맹지는 섬인데 여기다 데시마라고 하는 장소 맹지라 가지고는 그 상관을 맹기는데 여기서는 무역하는 맹기라가 여기만을 통해 가지고서는 무역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는 화란에 홀랜드의 상관장이 임명되고서 그러니까 마치 영사에 이어서 작사를 했는데 이때 그 상관장의 이하 그 외국인은 절대 여기서 바깥으로 일본에 못 들어옵니다. 완전히 일본 외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그 엄격한 걸로 그 네지마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 네지마를 통해 가지고서는 일본은 쇄국을 했지만은 서양의 유럽의 모든 그 문화 그 다음에 기술 이런 것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쇄국이지만은 요 조그마한 섬을 통해서는 외국의 유럽의 문화와 기술과 이런 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저기서 들어가서는 그 일본 내에서 공부하는 이게 생기가지고는 나치어를 갖다가 많이 배우고 나치어를 배운 다음에 영어를 배우고 계속해서 서구의 문명을 갖다가 들여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때 일본에서 가장 덕을 많이 본 것이 의학술, 특히 해부학을 갖다가 배워가지고서 일본 사람도 해부를 해보고 했습니다. 이러한 색이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요때 홀랜드의 정부에서 뭘 하는 거 아니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의 정서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일본을 막고 후에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쇄국을 했지만 막고 후나 이 지식인들은 해외의 일을 다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편 전쟁으로 중국이 거의 망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 슬라이싱 단면은 마치 중국을 갖다가 서구라파에 그 식민지 하는 사람들이 잘라가지고 먹듯이 이렇게 먹고 있다. 이런 그 말을 들어가지고는 그 일본에 있는 그 소위 선진적인 그 하급 무사들, 사무라이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일본도 잘못하면은 중국같이 식민지가 되겠다 하는 그런 위기감을 가졌어요. 요것을 갖다가 우리 언론은 저하고 이거하고 이때 우리 조선의 이야기하고는 비교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 사람들은 하급 무사들이 자기 나라가 식민지화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했다는 거, 이런 의식을 갖고서 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조슈에 있는 어떤 그 다카스키 신사쿠라라는 그 청년 사무라이는 쇄국이 했기 때문에 나가면은 죽을 걸 알면서도 모험을 해가지고서는 상하이까지 가가지고서는 그 중국의 상을 보고 왔습니다. 이래가지고서는 그 말을 퍼뜨려가지고서는 깨닫다는 일본도 완전히 전 세계에 먹힌다 하는 이런 위기감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아까 얘기하면은 1954년에 다시 페리가 돌아와가지고서는 관여해가지고서는 첫 번째 US Japan Treaty of Peace and Amity, 그러니까 수교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마크 후가
당황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모든 국내 정치를 완전히 전제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가 이 외국의 문제에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서는 그때 막구후가 뭐냐면은 천막이란 막이거든요. 막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전쟁할 때 야전에 사령부를 말합니다. 사령부. 그래서 막구 하면 벌써 군대라는 거 이게 들어가고 아시죠 여러분? 막료 참모란 말인데 지금 일본서는 일제시대에 하도 참모란 말이 참모라는 그 어휘가 저주받아가지고서는 지금 일본 자위대는 전부 막료라고 그러니까 막부라고 부릅니다. 이걸 바꿔가지고 막부 그러니까 군인들이 주장하는 주권을 통치하는 정부라는 이름이 그래서 막부입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 사람들이 올 때는 일본 달력에서 기차의 모형, 여러 가지 제일 신진, 그때 이제 공업화에 모여가다 일본 사람들이 보고서 놀래서 그러려고 기차가 다닌다. 전실, 뭘 신으려고 들어왔습니다. 이래가지고서는 제1차 추교 조약을 맺은 다음에 일본은 시모다하고 하코다데, 북쪽에는 하코다데하고 시모다 두 항을 갖다 열기로 해서 이제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개국이 됐습니다. 나라가 뚫렸는데 이때 미국하고 맺은 그 조약이 아주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세관에 대한 세관에 대한 권한은 일본에 안 주고 또 하나는 그 영사재판을 갖다가 강요했습니다. 영사재판. 다시 말하면 외국 사람이 일본에서 죄를 짓더라도 일본의 재판이 아니고 영사가 재판을 한다. 왜냐? 여러분 아시지만은 미국의 빌 오브 라이츠 그 헌법 조항에 팔레멘 아멘드멘트 이런 게 있습니다. 뭘 금지할 거 아니? 크루엘 앤 안유주얼 퍼니시먼트를 금합니다. 일본에. 일본 미국이. 그건 뭐냐면은 영국의 카몬도에 절도받는 건데 크루엘, 잔혹하고 안유주얼 비사정상적인 처벌은 안 된다. 이런 조항이 미국 헌법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볼 때는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후진돼가지고는 재판도 엉터리고 사법조대가 엉터리다. 이럴 때 어떻게 우리의 생명 맺겠냐 해가지고서는 두 가지. 하나는 세관에 대한 자주성, 또 하나는 영사재판에 이걸 하였는데 일본이 나도 굉장히 이걸 후회했습니다. 이 불평등 조약에 대해서 불평하고. 왜냐하면 불평등 조약을 놔두면 그걸 가지고서 결국 일본도 식민지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 때문에 명치 유신을 통해가지고서는 쭉 불평등 조약을 갖다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뀐 것이 이제 정상적인 것이 1900년대에 와가지고 겨우 그 불평등 조약이 평등한 조약으로 맺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정식으로 통상조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영국, 불란서, 화란, 독일, 러시아하고도 똑같은 조약을 맺어가지고 완전히 일본은 개방이 됐습니다. 이때 하나 문제가 생겼는데 이러한 큰 양보를 할 때 도쿠가와 막부후가 혼자 했다고 해가지고서 그때 이나오스키라는 유명한 그 정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막부의 통수를 맡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개인 결정으로 뭐냐 입장에서 막부가 다 해왔는데 무슨 말이 많냐. 우리가 한 대가에서는 막부후가 혼자 그 죄가 맺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왜 천황을 갖다가 무시하느냐. 왜 그런 거 하니 이때 벌써 이미 막부후는 힘이 약해져 가지고서는 좀 메고 있을 때거든요. 왜냐하면 250년 동안의 세습적인 사회인데 이제 그 평화를 유지했지만은 굳어 가지고서는 평화를 너무 향소해 가지고서는 아주 신체같이 모두 굳어 가지고서는 이럴 때거든요.
그때 이나오스키라는 유명한 독재자, 전권자가 나와줘서는 독단으로 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야단을 했습니다. 그 몽고한이 왜 천황에 허락을 안 받고 혼자 했느냐. 그 전까지 천황은 존재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마쿠후를 처음에 1600년대에 맹렬했을 때는 그 교토의 조정을 갖다가 우염시해가지고서는 과거에 일본은 그 조정이 일본을 갖다 통치한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가지고서는 도쿠가 마쿠후는 엄정한 법률 맹렬해서는 일본의 천황과 조정을 갖다가 꼭 조이는 그런 규정을 맹렬해가지고서는 조정하고 소위 국의 귀족들을 갖다가 통제해가지고서는 돈도 얼마 안 주고 감시해줘가지고서는 엄청나게 규정을 했거든요. 뭐냐, 잘못하면은 어떤 놈 나와가지고서는 천황한테 딴 짓을 한다. 해가지고서는 다른 노면을 갖다가 천황하고는 말도 못하게 하고 막아서 이런 엄격한 제한을 해왔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습관으로 해서 오이라는 이나오스키라는 재상이 일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많은 일본의 한국 사무라이들이 외국의 상황을 알고 위험시하고 이제 막부는 끝났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 일에서 난 게 뭐냐. 손노조이 여기 없네. 존왕 양이 임금을 섬기고 오랑캐를 쫓아내는 거 그러한 새로운 사상이 팽배하게 올라왔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은 마쿠후를 어떻게든지 약화시키고 없애고 천황을 다시 앞으로 모셔가지고서 일본에 통치하게 하자는 손노조이. 그러나 그걸 하기 위해서 조이 오랑캐를 몰아내자. 이러한 큰 조류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말한 이나오스케는 이 조랑파 손노조이를 부르짖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크게 탄압을 시작했어요. 탄압을. 그래서는 임금을 섬기고 오랑캐를 내보자는 그런 조류에 대해서 반항을 해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참수를 하고 지정을 보내고 거기에 동조하는 유명한 노매인들의 영주를 갖다가 강금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금을 썼지만 그러나 얼마 있다가 1860년에 미토라고 하는 손노조이 조랑 양이를 갖다가 부르짖는 걸 선봉 쓴 미토 항에서 거기에 낭인들이 에도성, 지금의 궁정이는 그 앞에 있는 사쿠라다몽이라는 앞에서 이이다스키라고 하는 재상을 갖다가 죽여버렸습니다. 칼로 20명이 미도의 롱인들이 집단해가지고는 목을 잘라가지고 죽여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이제 마쿠후가 약화가 되고 대혼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쿠후가 이제 약체를 갖다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한쪽에서는 개국하자는 거 있고 한쪽에서는 임금에게 다시 적을 주자는 이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마쿠후는 어떠한 정체가 뭐냐 하는 것까지 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마쿠후가 이제 처음에 생길 때는 마쿠후가 생길 때는 1600년대입니다. 계급이 산업공상 우리하고 같지만은 이 산은 사무라이 하고 농가하고 그다음에 공상. 사무라이는 그때 인구 약 1000명 정도의 인구에 1000만 명 정도의 인구의 약 10%가 사무라이였고 지배계급입니다. 지배계급은 묘지다이도 성과 이름을 가질 때다. 그때 일반 사람은 성이 없어요. 그러나 사무라이는 성이 있고 묘지다이도 칼을 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라이의 특권이었고 그 다음에 백성은 인구의 약 80%였었는데 그때 도쿠가와의 정책은 뭐냐면 농민은 이건 우리의 필요한 존재지만은 절대로 힘을 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는
농민을 갖다가 착출 많이 했어요. 인구가 80%인데 그때 스로건이 뭐냐면 이까 사서 걸어 샀어.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다. 겨우 먹고 살게 해주는 그러한 정치사에서는 농민을 갖다가 착취로 하는 것이 또 이거고, 그 다음에 상공, 이거 갖다가 조언이라고 불렀는데요. 조언이라고, 정인. 이 일본 사람들은 그 전통적으로 그 장인들, 못난이들 사람들 갖다가 존중했습니다. 계급은 사회적인 지위자지만은 그 사람들의 활동을 잘 인정해줘가지고서는 그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일본도 나기랬을 때 일본도 그 일본도가 참 좋은 칼인데 왜 그런 거 하니 전부 칼 차고 있는데 칼이 왜 좋은 거 하니 칼은 잘 필려면 이제 강철을 해야 됩니다. 잘 필려면. 그러나 잘 필려 강철을 하면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일본들의 스미스에 어떻게 하냐면 칼 맹근데 거기다가 연철과 강철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서는 잘 쥐어지지만은 부러지도 않는 그러한 칼을 맹겼다고요. 그런 그 연구를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맹긴 사람을 갖다가 입봉했지. 아주 일본의 세자고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그 칼에다가 자기의 그 장인의 이름을 적게 했습니다. 내가 누구라는 걸 알게 했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옆에 내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는 그리고 장인, 이렇게 장인을 해가지고서는 했고, 거기에 한 좋은 예가 바로 이겁니다. 이 도조 이삼평이라는 일본의 사가항에 신사가 있는데, 신사가 이삼평이 누구냐 하면은 임진왜란때 사가항에 그 군인들이 잡아간 조선의 도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 잡혀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일본의 아리따야키 아시면 아리따야키 이발야키가 유명한 백자의 그 상품 내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조입니다. 도조. 도자기를 갖다가 남기는 선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살다가 이 사람을 신으로 모셨어요. 이 정도로 그 외국 사람이 이 정도로 이렇게 그 장인들을 갖다가 존중하고 그 애껴주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 일본의 가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드가 아니고 일본은 그 신이 어디에 다 있어요. 야오요로 그렇다면 일본의 신은 800만이 800만. 그러니까 이 물이 돌돌 흐르는 거 돌 밑에도 신이 있고 일본은 심지어 그 기차가 오래 돼가지고 리타야 시키면 그 기차도 신사명의 기차도 이 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고 신사물 많이 생기고 매신자 사람이 죽어도 신이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장인들 갖다가 존중해가지고는 일본의 큰 자산이 되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종하고 막구후의 관계는 막구후가 조종을 갖다 인정해가지고서는 일본의 최고 장구 쇼궁이 뭐냐면은 세이다이 쇼궁 정의 대장군입니다. 그 정식 이름이 오랑캐를 무찌르는 오랑캐를 정벌 하는 대장군이다. 이것은 옛날에 옛날 9세기부터 일본의 천황이 집권하고 있을 때 그 장군을 맹길해 가지고서는 오랑캐를 처벌하는 특히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에 있는 아이누를 정벌하는 그런 이걸로 해서 쇼이다이 쇼궁이라는 이름을 칭호를 줘서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이 쇼궁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막구후가 도쿠가와가 정권을 잡고 있지만은 쇼군을 갖다 임명하는 것은 도쿄에는 천황이 하는 걸로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천황이 하고 교토에 있는 조정하고 에도에 있는 막구하고는 늘 연결이 있어가지고서는 직사가 에도로 오고 또 그 답변으로 또 가고 하는 이런 관계가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는 에도 막구가 정권을 잡고 있지만은 조종의 권위를 인정해가지고서는 어디까지나 천황이 되는 노가
장군을 임명하는 이런 형식을 취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뭐냐면요. 이렇게 말하면 덴노가 뭐냐. 이게 영어로 말하면 헤븐리 아니면 디바인 엠퍼라거든요. 아니, 지금 세상에 디바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런 말을 쓰기 때문에 저는 좀 이상한 걸 느끼는데, 근데 한국에서 아이도 텐두라는 말을 안 쓰려고 일본 일제 왕이라고 그럽니다. 엠퍼라고 집회는지 킹 오브 집회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한국은 아직도 일왕이라고 부르려고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막구가 최고의 애도에 있고 그 밑에는 어떻게 되느냐? 막구황 체제. 요 앞으로 좀 가주세요. 막구황 체제. 막구가 최고에 있고 애도에 있고 그 밑에 약 270개의 항, 영어로 말하는 노맹이 있어가지고서는 지금 생각하면 한 군 정도의 이건데 260몇 개의 항, 그 영주가 있고 그 자치를 하는 그런 항이 있었습니다. 270 정도에. 그런데 자치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한슈가 범주가 이제 그때는 그 일본은 그 항이 나라 군이라고 했어요. 큰 나라가 아니고 조그마한 그 항을 갖다 했는데 그 이름이 막부항 체제입니다. 막부와 항의 체제. 완전히 지방 불건제이기 때문에 모든 자치를 인정했지만은 그러나 그 통제를 갖다가 예도에 있는 막부가 했는데 이때 그 일본의 그 세제가 뭐냐면은 고구다가 메석이 일본의 그때 총 생산량이 일본의 총 생산량이 약 3천만 석. 근데 나는 그게 몰라요. 우리 한국에 말씀하는 백석을 석약하고 일본의 곡하고 같은 건지 모르지만 하여간 3천만 석을 갖다가 일본 전체에서 생산을 했고 그때는 땅 가격이 아니라 그 생산 수확골 가지고서는 그 재산을 갖다가 따졌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떤 항은 어떤 도메인은 뭐 100만 곡고 100만 석이다. 어떤 데는 20만 석이다. 보통 한 20만 석 정도고 그 다음에 만석 이상을 갖다가 통제하는 자치국을 가진 사람이 다이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서는 다이묘로 해가지고서는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막후는 일본의 그 땅에 약 400만 석을 갖다가 이제 소유했고 일본의 광산, 경제, 화폐를 갖다가 발행하는 권리 이런 걸 갖다가 막후가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완전한 자치를 인정했지만은 막후는 지방에 있는 항에 대해서 이제 공사를 시킵니다. 공사를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 있는 그 강을 갖다가 어떻게 재가를 해라 하는 이런 큰 거, 어떤 해안에는 포를 변기를 하는 이런 큰 공사를 갖다가 그 항에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통행사가 오면은 통행사가 스시마로 해서 있기로 해서 쭉 올라오면은 그 지방에 있는 그 항이 그 통행사가 지나갈 때 모든 경비를 다 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고 또 하나 그 도쿠가와가 처음에 첩을 세울 때는 그 다이묘가 많이 있는데 200명의 다이묘인데 거기에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후다이, 하나는 도사마. 그럼 몽고하니 후다이는 도쿠가와가 처음부터 커질 때부터 부활을 해가지고는 도쿠가와에게 충성을 하는 그 다이묘가 후다이 다이묘. 그 다음에 처음에는 도쿠가와에게 반대해가지고서 싸우는 것이 도사마. 다시 말하면 도사마는 믿을 수 없는 그 위험한 존재고 후다이는 자기들 옛날 투하기 때문에 그 둘을 나눠가지고서는 각 지방에
다이노를 세울 때 후다이 친하는 안심할 수 있는 친막부의 항을 두고 그 옆에는 도사마 이런 식으로 백세가 서로 감시하게 이렇게 해서 그 250년의 평화를 갖다 유지하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일본의 경제나 세금의 그 근본은 그 땅에서 땅가가 아니라 땅 가격이 아니라 얼마나 뭘 생산하냐 수확량에 따라서 했는데 그때 기본은 농민에게 6%를 주고 6%를 주고 그러니까 지방의 자치단체의 그 장이 4%를 갖다 갖는 4화를 갖다 갖는 그런 육설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대부분의 항은 그 이상의 그 징수해가지고서는 농민을 갖다가 많이 착취해가지고서는 일본 농민들은 어떻게 카나다에서 마비끼라는 게 있었는데 마비끼 뭐냐면 따르려면은 죽여요. 왜냐면 인구를 죽이기 위해서 따르려면 죽이는 그런 마비끼가 하는 그런 그 고생을 하는 그런 경제로 일본 농민들은 고생을 했습니다. 또한 막부 후에 그 항에 대한 그 고난이 뭐냐면은 막부 후는 어떤 항이 범부를 하거나 민족을 너무 착취하거나 하면은 그걸 갖다가 없애는 소위 가이제끼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그 항을 없애는 그러한 고난이 있었고 또 하나는 말 안 듣는 좋지 않은 항은 그 감봉 그 땅에 그 수확량 줄이는 감봉을 하고, 돈을 늘려주고, 이동하는 이런 식의 그 통제를 해가지고서는 항을 갖다가 통제했는데, 여기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상킹 고따이. 막부를 통해가지고서는 250년 동안 상킹 고따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동경에, 에도에 막부가 있고, 270개 항이 지방에 있는데, 매년 한 번씩, 매년마다 그 항의 한슈, 그 영주는 부활되리고 동기에 와야 됩니다. 에도에 와야 됩니다. 에도에. 그러니까 규슈에서 에도까지 가려면은 3개월. 그러나 몇백 명, 몇천 명의 부활을 이끌고 에도에서 1년 살면 또 내려야 됩니다. 자기 지방으로. 그게 상킹 고따입니다. 그걸 왜 하는 거 아니? 그 상킹 고따 할 때 한슈, 영주의 정실, 가족을 부인하고 아이들은 도쿄에 남아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인질이에요. 그리고 1년 좀 내려가는데, 그때 어떤 항에 왕복하는 여비가 그 항에 수입의 반 이상을 차지했다요. 다시 말하면, 항이 경제적으로 곤란할, 다시 말하면 착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항이 부지가 되고 무기가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내기 위해서 이 상키 고따이의 그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압박에다가 인질, 그 정실과 아이들을 낳기 때문에, 독이 나기 때문에 인질을 하는 그러한 또 정책,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그러한 그 나쁜 효과에 비해서 또 좋은 게 있었던 게 뭔가 아니, 나라에서 모든 그 지방에 있는 그 영주가 1년에 한 번 왔다 가기 때문에 길이 좋아지고 중간에 돈을 뿌리기 때문에 많은 소위 야도중이라고, 그 숙박을 하는 큰 여관들 생기고, 왜냐면 어떤 때는 3,000명이 갔는데 3,000명이. 보통 때는 300명 정도가 가고, 그래서 문화가 교류가 되고, 교통이 생기고, 그 지방 경제가 살아나고, 이러한 좋은 효과가 있어가지고는 일본의 도쿄 막부 때의 경제적인 발전이 이 상킹 고따이에 큰 영향을 받고 좋은 일을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결국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일본 발전에 큰 공유했다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쿠가와가 왜 에도에 갔느냐, 지금 동기에 갔느냐. 도쿠가와는 원체는 지금 시조각행 그쪽에 있는 데인데, 그때 도요토미가 한참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세력을 받았을 때 도쿠가와가 커지니까 불쌍히 얘기했어요. 당신은 현재 그 땅에서 나가 있던 에도로 가라, 동경으로 가라. 간도라 그래, 간동. 거기 가라. 그걸 지배하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관도가 지금 있는 에도에 거기에는 그것이 눕이었어요, 눕. 치사추수 안내에서는 물이 흘러가지고서는 눕이었는데 거기 가라고 했어요. 근데 가가지고서는 도쿠가가 한 게 뭐냐 하면은 무슨 일을 했는데 우선 도레가와 그 강을 맹기라 가지고서는 그 물이 그 눕지가 안 되게 그 땅에 안 오게 큰 가초를 갖다 맹기라 가지고서는 치사치수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도레가와라 큰 가천이고, 그 다음에 물이 없기 때문에, 눕이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지금 수도를 갖다 맹기라서 수도를. 산에서 물을 맹기라 해서는 그 스지가 뭐죠? 삼나무를 투 맹기라 해서는 땅에 붙어있다 해서는 물을 갖다가 도시에 오게 하는 그런 상수를 맹기고, 또 우생을 위해서 하수가 맹겼어요. 이런 거 지금 보면 우리가 참 놀랄 정도의 그런 치산치수를 하고 토지를 갖다 개간을 하고 또 이런 도시로서의 명을 갖춰가지고 나중에 도시가 에도가 인구가 100만이었습니다. 에도가 끝날 정도 돼야 되나 100만이었어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가장 우생적이고 가장 치안이 좋은 그런 것이 에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도의 시절 좀 말하자면 에도 부교라는 행정기관이 있는데 거기서는 사업도 하고 치안도 하고 불도 끄고 형무소도 유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했는데 일본은 그 나무가 많기 전부가 목재 건물입니다. 목재 건물. 우리 조선은 그게 아닌데 땅을 흙으로 막 집을 매겼는데 일본은 전부 나무를 매기기 때문에 불이잖아요. 불이. 깨끗하면 불 나면 막 퍼집니다. 그래서 에도 박호에서는 시정에서 원하는 거 아니 일본에는 에도에는 소방대가 있었고 경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치안이 좋았고, 제일 위험한 게 불이 화재가 잘 나는데, 얘가 하나 하죠. 불이 나면은 소방대가 있어가 소방대 가서 이제 출동해가지고 하는데 뭐 하는 거 아니, 불이 나면 연설 못하게 이제 한 9일 갖다 다 부셔버려요, 집을 갖다가. 불 끄는 게 아니고, 불 끄는 게 아니고, 그걸 파괴해가지고는 연수 못하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소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일본서는 각 집마다 이런 수조가 있어가지고 물을 갖다 놔두고 동네마다 종이 있어가지고 불 나면 종을 치고 이랬는데 여기 하나 얘기를 하나 하죠. 야호야 옥시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야호야는 자포상인데 주로 채소를 갖다가 취급하는 자포상인데 거기에 딸이 있었어요. 옥시라는 딸이 있었는데 불나서 하루는 불나가 전부 피나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근처에 절로 피나갔어요. 절로. 그런데 이 16살 먹은 처녀가 보니까 거기서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는 반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랑이 되거든요. 불이 끝나니까 집으로 돌아왔어요.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만나느냐. 불을 지르면 되겠다. 불을 지르면 또 가겠다. 단체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가서 만났는데 결국 잡혀가지고서는 그때 일본의 법이 뭐냐 하면은 불을 지르는 여자는, 불을 지르는 사람은 방화범은 화형, 불로 태워주었습니다. 이 여자가 잡혀가지고서는, 야호야 옥시가 잡혀가지고서는, 그때 일본에서는, 에도에서는 뭐냐면은, 죄를 잡으면은, 처형하기 전에 우선 말을 타고 가서 동네를 삥 돕니다. 보라고. 그래서는 불에 탑시켰어요. 얼마나 참 참혹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런 일본의 앵가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서는, 지금도 가부키에 이 얘기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본에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때 그 저 사법제도는 뭐냐면 주로 법을 잡아가지고서는 누가 잡냐면은 마치부교에 마치부교가 그 자파수도 겹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경찰 제도가 있어가지고서는 경찰에서 이제 사무라이가 경찰 대장을 하고 그 밑에 옥합백기라고 시중의 건달들을 모아가지고서는 이제 정보를 얻고서는 잡고 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그 일본의 그 형벌을 싫어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아니 나쁜 놈을 잡으면은 땅에 묻어가지고 모가지만 내놓고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서는 옆에다가 이제 쇠가 아닌 대량으로 남긴 톱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다 보고서는 이 목을 갖다 한 번씩 이렇게 긁어요. 그러면 이게 쇠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안 가거든요. 그래 얼마나 아플 거예요. 며칠 갖다 그냥 고생하고 이렇게 죽였습니다. 또 이스카 고에모라는 것 아주 유명한 그 도둑이 있었는데 이 도둑은 잡혀간 다음에 물을 끓여가지고 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는 물에 끓여가지고 죽이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자를 갖다가 고문할 때 이상한 게 있어요. 이제 전부 고문해가지고서는 잡아오려는데 여자가 잡히면은 여자가 가혹한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자에게 짠 음식을 많이 먹입니다. 짠 음식을 먹이고 말 먹이고 하니까 나중에 물을 먹죠. 그다음에 오줌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자가 가운데 앉혀놓고 남자가 쭉 돌아앉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자가 오줌이 말았잖아요. 그러면 오줌을 참아야 되잖아요. 이게 고문이에요. 뭐냐? 일본 사람들은 빤스가 없었거든요. 그 때문에 깨끗하면 다 배웁니다. 거기서 오줌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오줌을 못 넣게 하는 그것이 고문의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거 교사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런 한 예를 제가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일본은 그때 학교가 없었고 데라고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 한국의 서당 비상에 있어가지고서는 동네에서 모아가지고서는 이제 시간 다 됐네. 지금 3분의 1도 안 갔습니다. 네, 여기 한가위에 여러분 5학과 여러분 좀 18번 하죠? 18번 하시죠? 18번. 예. 당 18번이 뭐냐? 그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근본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1번이에요. 5학고 18번. 18번이라고 써가지고 일본 사람들은요. 일본 사람들은 이걸 5학고라고 불러요. 5학고. 5학고가 뭐냐? 상자 3자냐 5학고. 18번에 써가지고 상자. 왜 상자냐? 지금 한 250년 전에 일본에 가볍게 생겼을 때 이치카와 난주노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배우가 있었어요. 그 배우가 자기가 잘하는 그 연극을 갖다가 써가지고서는 넣는데 그건 18번이에요. 18번. 거기서 18번이 나왔는데 우리는 뭔지 모르고 18번을 하는데 그때는 일본 사람들은 그걸 18번을 쓰고 5학번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나 있고요. 네, 아이고 이거 저 야단 났습니다. 근데 내가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다가 그 다음에 가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일본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정한론이 일본에 이제 아까 얘기한 손노조인이 존왕 양이가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소위 그 고부가 딸 조종과 사무라이 같이 정치를 하는 고부가 딸이 생겼고 그 다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조슈하고 사스마항이 결합을 해가지고서는 막부를 갖다가 무료로 없애가지고서는 하는데 이때 그때 유명한 사람이 사이버 다카모니입니다. 사이버 다카모니가 그 명치유신의 3대 권리 하나인데 이 사람이 명치유신의 명치 정부가 쓴 다음에 일을 하다가 갑자기 정한론 한국을 정벌 하는 일을 내거든요. 그때 다른 그 지도자 예를 들어서 같은 사스마에서 나온 오코 요시미시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 갔다 와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는 아직도
이런 세력이 없고 실력이 없다 해서 그걸 못 막아가지고서는 이 독거의 사회가 닥하면은 다 집어쳐 내려갑니다. 내려가가지고는 자기 고향 내려가서 거기서 사무라이들이 집을 뺏기고 완전히 그 특권 이런 사무라이들이 막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그 손안의 역이라고 해서는 그 전쟁에 나가지고서는 그 반년 동안 싸워가지고서는 살고 다가보니까 마지막에 활복사살하는 이 그림인데 내가 이걸 갖다가 우리를 꼭 넣었다고 해서 왜 그런고 하니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무라이는 축을 받아도 그 명예병으로 죽기 때문에 활복을 하면 활복을 하는데 배를 잘라 죽는데 그 뒤에 꼭 누가 씁니다 이렇게 여기 뭐냐 하면은 이거 잘라가지고는 금방 안 죽기 때문에 누가 목을 칩니다. 그게 가이시면 가이시하고 자기가 제일 믿는 제일 좋아하는 칼 잘 쓰는 사무라이 갖다 시켜서는 패를 잘리면은 목을 칩니다. 근데 처음에 목을 막 치는데 이게 쳐나가니까 나중에는 기술이 들어가서는 피가 약간 남게 쳐가지고 떨어져 뒤구지 않게 해가지고 그런 의식을 가졌는데 그때 이 사회고 닦아보니까 배를 잘라가지고서는 죽는 광경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꼭 넣어달라고 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일본이 구라파를 배우자 해서 많이 배웠는데 일본의 또 하나의 제가 조금만 한 5분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 지금은 해도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문법이 우주예요. 문법이 한 시간에 어떨 때는 한 패러그래프, 어떨 때는 반 패러그래프, 어떨 때는 한 문장만 가지고서는 문법으로 무슨 종속사가 어떠니 무슨 이거 뭐가 어떤 얘기하거든요. 읽는 게 아니고 문법만 해. 왜 그런 거야? 버전이 결국은 뭐냐면은 일본에서 외국의 유럽의 문물을 들여올 때 원서를 갖다 가져옵니다. 그러면 원서를 가지고 원서를 번역해야 되는데 적어야 된다. 이것이 목적이 돼가지고서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여기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필요 없다 이거예요. 문제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것만 잘 읽어라. 이래서 하는 것이 문법 위주의 영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만 가지고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공부할 때 문법을 다 반을 세고 장문을 최하였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라고 또 하나는 일본이 많이 한 것은 뭐냐면 구라파에서 이 사상을 들여오는데 일본 말에 그러니까 외어 한을 매겼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이걸 갖다가 일본에서 매겼거든요. 한문에 민주주의, 인민 그것도 일본에서 매겼거든요. 공화국 어느 나라 이름 같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전부 이렇게 일본에서 매긴 한어였어요. 그전에는 그런 사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매긴 한어 중에 문화, 문명, 민족, 사상, 법률, 경제, 자본, 계급, 경찰, 분배, 종교 이런 게 전부가 일본에서 매긴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에서 한참 일본은 승하고 중국을 망해가지고서는 중국을 청나라가 망해간 다음에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유학을 했거든요. 거꾸로. 그때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서는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말이 됐어요. 이것이. 거꾸로 한문이 일본에 가서 한문이 본토의 중국에 가서는 일본 사람들이 남긴 한문이 퍼졌는데 이걸 읽어보면은 어떠한 사상, 어떠한 개념, 어떠한 그 의의가 이때 구라파에서 의도가 완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재밌는 게 많은데 제가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화학을 못하는데 카본 모노옥사이드 뭔지 아세요? 일산화탄소. 얼마나 멋있어요. 일산화탄소가 카본 모노옥사이드의 번역이에요. 그것이 두 개가 되면 이산화탄소는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매겨가지고는 우리한테 그 구라파의 문화가 쉽게 전달되도록 했는데 우리가 이 일본의 요 공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하다 한 3분의 1도 못했네요. 제 불찰입니다. 미안합니다.